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네, 이런 노래 생각나죠?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미안합니다. 네.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자, 증시가요. 아침에 이제 수급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위로 올라서는 그런 방향을 약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감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오지 못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가 매수를 훅 들어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순 매수가 아주 눈부신 오늘 활약을 좀 했고요. 그 덕에 코스피가 1900선을 탈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상승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약간의 썰을 섞어서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전일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 유가도 반등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증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위기 괜찮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한 것은요, 중동 불안, 전쟁 가능성 이렇게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중동의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또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오히려 증시의 호재성 재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아침에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도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매도가 오후 들어서면서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단 연기금이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 약간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관의 매수 대부분은 지금 연기금 쪽으로 잡혀있죠.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어떤 세력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수를 방어하겠다. 지수가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약간의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 지구방위대? 네,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연기금 쪽에서 자금이 들어온 성격을 좀 보게 되면 이런 그 정부 정책에서 어제 있었던 긴급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연기금 성격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증시 안정자금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이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투신 쪽에서 오랜만에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신 쪽 매수도 일단 투자 신탁이기 때문에 덩어리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상승까지 아니더라도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재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그냥 주가가 더 많이 위로 상승해 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연기금이 뭘 샀는지 좀 봐야 됩니다. 연기금이 산 것을 보게 되면 코스피 200지수 200지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그 다음에 전기전자까지 해서 쭉 들어갔고요. 아마도 이제 그 기간산업 쪽에 정부가 자금들을 많이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아마 진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매수를 어떤 것을 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900억이나 매수한 오늘 연기금, 거의 1000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 무엇을 매수했는지 일단 기관의 총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레버리지, 즉 시장의 상승 쪽에 일단 베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인버스 매도를 오늘 쳤어요. 매도를 치고 레버리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그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켜주겠다, 더 올려버리겠다 이런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 매도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원래 같이 붙어야 되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전환이 됐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원유 선물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매도 의견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뭐 여전히 말도 많고,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 아침 낮에는 이제 많이 더 떨어져 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유가가 올라가는데 왜 이래 막 그랬었는데, 이 코덱스 쪽에서 공지사항을 올려놓은 게 있었죠. 6월 물로 했다가 잘못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투자금이 전부 다 빵원으로 바뀌어서 전부 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월물을 갖다가 끌어놨다. 그래서 이 유가의 변동성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좀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 낮에 조금 안 좋게 움직였었는데 뭐 다행히 마지막에 상승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요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캔들 상황만 봐서는 주가가 저점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지 아닐지는 더 지켜봐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은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S51 쪽으로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위주, 시총 상위권 위주,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그 기간 산업 쪽, 그런 쪽 위주로 주도 업종 해야 되나요?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 업종의 대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가 지금 보시면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꾹꾹 눌러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 매수가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런 쪽 주식이 안 빠지게 되면 지수는 버팀목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승이 약하더라도 지지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으로 한번 가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 아침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오늘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 상승이 좀 나타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같이 매도를 쳐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냥 완급 조절일지 아니면 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방어가 이 외국인들 매도에서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다행스럽게도 연기금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그런 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라면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게 되고 기관의 지지, 방어를 따라서 상승시킬 수 있는,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나올 것이다.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는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는 우선주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겠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S51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정부 정책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류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유 섹터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유가가 바닥이다라면 뭐 이런 정유주 섹터 쪽에서 나타나는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차, 네, 매수, 하이닉스 순매수고요. 그리고 원유 선물을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지금은 이제 또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조금, 네,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인버스 쪽으로 들어갔네요.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관이 방어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기관이 베팅한 것과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왜 개인들이 왜 이렇게 인버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왜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완전 미스테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은 뭔가 조금, 네,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무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이것은 일단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카카오 매도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51 다 이런 거 매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한 종목들을 갖다 던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매매가 뭐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쏠려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그냥 상승을 유지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조정을 자꾸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거야, 더 싸게 살 거야 생각하는데 그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어쨌건 주말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장에 대한 느낌들은 우리가 좀 주말을 맞이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동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상방 쪽으로 진행을 시켜 가려는 모습인 것 같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고요. 원유 선물, 인버스, 위험한데? 네, 이쪽으로 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미스테리한데, 아시는 분 있으면 조금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네. 답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썰을 조금 풀어드린다라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좀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란의 함정이 이제 막 그 미 해군의 군함을 위협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쏴버려, 보트 부셔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트위터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상대편 배를 부셔버렸다, 군함을 부셔버렸다는 것은요, 상대 영토를 침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배, 군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그 나라의 영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 군함이 우리나라에 딱 정박해 있다 그러면 그 배 안에 들어가서는 외국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토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침몰시켰다. 굉장히 엄청난 침략 행위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움이 만약에 붙게 된다면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은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 석유를 배출하고 있어요. 막 그 실어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뭐 별의별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뽑아내가지고 전 세계 수요량의 약 20%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 요거를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 2천만 배럴이면요, 와, 이게 그냥 감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회의를 통해서 1,000만 배럴 감산하겠다 나왔죠? 그리고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가지고 2천만 배럴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하루의 수요 감소량이 약 3천만 배럴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거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바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한 20에서 3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2배예요. 10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완전히 바닥을 잡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좀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이 있단 말이에요. 재선이 있는데 미국의 그 셰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다 도산이에요. 줄도산이고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받게 되냐면 트럼프가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이 돼서 재선은 굿바이,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은 뭐 저 새끼 나쁜 새끼 뭐 또 이렇게 하네 뭐 깡패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유가 안정화 시켜가지고 셰일 기업들 다 살려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재선에 통과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느낌들이 조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간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오는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상태라면은 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또는 뭐 그쪽에서 그 긴장감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름의 경기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 효과만을 노린 것이라면 뭐 서로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고 끝날 테지만
여기서 미사일이라도 한번 날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뭔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다면은 뭐 뭔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은 뭐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런 정도로 썰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호르무즈 해협 그 걸프 이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긴장감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장감이 초반에는 유가를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고 바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계속되면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가볍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좀 편안하게 느낌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내일장은 또 주말이니까 내일 또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